우린 한밤중 기습당했다. 몰려드는 적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후퇴나팔이 들렸고 아군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적들을 피해 퇴각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호숫가에 도착했다. 한참을 달렸던 것 같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호수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나는 긴장을 내려놓으며 잠시 호수에서 좀 씻으려고 했다. 그때 그 호수에서 봤던 것을 평생 잊을 수 없다. 손을 잠시 씻고 있었을 때 호수 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눈동자가 비쳤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눈동자는 순식간에 여러 개로 불어나 있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끔찍한 눈동자는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뭉치더니 하나의 거대한 눈동자가 됐고 나를 주시했다. 그 눈동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숨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꼈고 나는 바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땐 부대에 누워 있었다. 나를 발견한 동료들은 호수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일은 상식 밖이었기 때문에 나는 전쟁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호수를 떠올리면 불길한 기운이 온몸에 겉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도시를 방황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난다. 이후 나는 전역했고 런던으로 갔다. 생활비를 아끼고자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었을 때 친구의 소개를 받고 한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됐다.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셨군요. 나를 본 그의 첫마디에 나는 매우 놀랐다.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피부도 많이 탔고 구린 같은 딱딱한 자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어깨에 흉터를 만지시더군요.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군인들은 흉터를 훈장처럼 생각하죠. 최근 우리 군이 파병 나간 곳이 아프가니스탄밖에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 쉽게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잠버릇으로 가끔 비명을 지른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의 사생활만 존중해주면 괜찮다고 했다. 우린 악수를 하며 친구가 됐고 베이커가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내 친구에겐 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의 직업이 궁금했지만 사생활을 중요시한다는 말에 물어보진 못했다. 그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테리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다. 신사 한 분이 4분 후에 이곳에 올 거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표정을 본 친구는 희미하게 웃으며 몇 분 전에 마차의 털커덕 소리가 들렸어. 이곳 앞에서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고 번화가까지 소리가 이어졌지. 잠시 멈춰서 이 주소가 맞는지 확인했던 거야.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번화가에서 내렸고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분이니까. 그때였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레스트레이드라는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인가 보군요. 레스트레이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벌써 말이 새어나간 게 아닌지 물었다. 아닙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같은 분이 자문탐정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함부로 비춰선 안 될 텐데.
아침 일찍 직접 찾아왔다면 평범한 사건은 아니란 소리죠. 그나저나 슈디치엔 언제 갈까요? 해도 너무하는군요. 무슨 일인지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경감님이 특이한 겨자색 진흙을 신발과 바짓단에 묻히고 왔을 뿐이죠. 그걸 보고 슈디치의 채굴지에서 온 거라고 추측한 것뿐입니다. 그 특이한 진흙은 슈디치에만 있으니까요. 그렇게 듣고 보니 아주 간단한 사실이군요. 이때 나는 내 친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문 탐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의 손님은 대부분 경찰이나 형사들이었다. 우리 셋은 곧장 쇼디치로 향했다. 내 친구가 나도 같이 데려가야 한다고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설득했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도 그 현장에 따라갔다. 그곳은 쇼디치에 있는 싸구려 하숙집이었다. 현관에 경찰 한 명이 서 있었고 우리를 2층으로 안내했다. 피해자는 처참하게 해부당한 상태였고 바닥에 흩뿌려진 피가 보였다. 레스트레이드의 머리보다 약간 위쪽에 글자가 피로 적혀 있었다. 경감은 피해자가 레이첼이라고 쓰려다 끝까지 못 쓴 것 같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검은색 로브가 나왔다고 말했다. 내 친구는 돋보기를 꺼내 방을 구석구석 조사했다. 아무래도 벽의 글씨는 이 왕족분께서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시체의 손가락에 핏자국은 없으니까요. 레스트레이드는 내 친구를 쳐다봤다. 피해자는 왕족이 분명합니다. 얼굴과 눈의 생김새에 왕족 특유의 인상이 나타나 있죠. 옷의 특징과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 독일 공국 중 한 곳의 왕자일 겁니다. 대단하군요. 이 사람은 보헤미아의 프란츠 드라고 왕자입니다. 여왕의 손님으로 이곳에 왔어요. 경감님, 레이첼 양은 못 찾을 겁니다. 레이첼은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이죠. 그 후 내 친구는 평란로 뒤쪽에 채 또는 흙처럼 보이는 것을 살폈다. 채를 만지고 냄새를 맡더니 유리병에 놓고 코트 안쪽에 넣었다. 그리고선 나에게 나가자는 눈치를 주었고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우린 곧 왕족을 만나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현관 앞에 왕족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거절할 수 없는 초대도 있는 법이지. 슈디치의 방에서 왕자와 2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어. 발자국이 어지럽혀져 있긴 했으나 확실해. 내 친구는 혼잣말을 하고는 깊이 생각에 빠졌다.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고 우린 왕궁에 도착했다. 알버트 공이 우리를 맞이했다. 프란츠는 조카들 중 여왕이 가장 총애하던 사람이라고 꼭 범인을 밝혀내달라고 하며 여왕에게 데려갔다. 집무실에 들어가니 여왕이 있었다. 여왕에게선 음흉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 분위기는 왜인지 모르게 호수에서 느꼈던 불길함과 유사했다. 여왕이 내 친구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기에 나는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 사이에 궁전 안을 구경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어갔고 여왕에게서 느껴지는 음흉한 기운이 맴도는 방 앞에 멈춰섰다. 방 안에서 호숫가의 기운이 진하게 느껴졌다. 묘한 긴장감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왕자의 가방에서 나온 검은 로브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 서 있었고 돌상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흔들루이 위글와나프 흐툴루 류리의 와그나겐 흐타근. 내가 느낀 음흉한 기운은 돌상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호수에서 본 괴물과 비슷한 느낌이 은은하지만 짙게 흘러나왔다. 순간 공포감이 강하게 몰려왔고 나는 숨을 고르며 재빨리 내 친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마침 내 친구는 볼일을 다 보고 나오고 있었다. 자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군. 집에 가서 쉬자고. 나는 조금 진정됐고 우린 궁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느꼈던 음흉한 기운이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내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내가 느낀 것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피곤했던 나는 바로 잠에 들었다. 새벽이 됐을 때 인기척에 눈이 떠졌다. 의문의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고 왕궁에서 봤던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나는 상황 파악을 할 겨를도 없이 입을 열었다. 여왕에게서 풍기는 음흉한 분위기, 돌상과 사제들, 또 1년 전 아프간의 호수에서 그 돌상과 비슷한 괴수를 봤다고. 그러자 그 남자는 짧은 말을 던지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사제들이 고대신을 부활시키는 의식을 치르는 거라고. 안타깝게도 내가 이 사실을 보게 됐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날 잠에 들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변장의 대가인 내 친구는 매일같이 변장에 가며 그 사건을 조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친구가 연극을 보러 가자고 했다. 극장 안은 초라했다. 우린 고대신의 부름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보았다. 극단 배우 전원이 수백 년 전 바닷가 인근에 사는 주민을 연기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갔고 바다 멀리에서 어떤 형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주인공은 바닷속 고대 도시에서 고대신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외친다. 그때 사제는 바닷속 고대신이 악마이므로 처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클라이맥스가 되자 남자 주인공은 사제를 죽이고선 결국 고대신을 맞이했다. 묘한 분위기와 함께 커튼이 내려가고 연극은 끝이 났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연극을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극에서 나온 고대신은 왕궁에서의 돌상과 무척 닮아 있었다. 호수에서 본 괴물, 왕궁의 사제와 돌상, 새벽에 찾아온 남자, 연극. 모든 정황들이 마치 괴물이 실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쯤부터 나는 내가 호숫가에서 본 게 헛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무대 뒤로 가자고. 베르네 씨, 계십니까? 베르네 씨가 나와서는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헨리 캠벌리예요. 신세계라는 대형 기획사의 공연 기획자죠. 저희 기획사 알고 계시죠? 아, 연극 말인데 각본 직접 쓰셨나요? 베르네는 극작가가 친한 친구라고 말하며 그의 본업은 다른 일이라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고 내 친구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저희 극장에서 당신 친구의 극본으로 연극을 하고 싶어서요. 아마 관객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 수익 분배도 잘해드리죠. 5대5면 어떻습니까? 그리고선 파이프를 꺼내고 베르네에게 담배를 빌렸다. 둘은 같이 담배를 피웠고 베르네는 좋아하며 내일 아침 작가 친구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우린 마차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말 한마디 없이 파이프만 물고 있던 친구는 파이프 속 남은 담뱃재를 작은 유리병에 넣고 주머니에 넣었다. 범인 중 한 남자는 찾았군. 이제 절름발이 의사가 내일 우리를 찾아올 만큼 탐욕적이길 바라야지. 나는 무슨 말인지 물었다. 내 추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왕자가 살해당한 그날 남자 2명이 더 있던 게 분명해. 키 큰 남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난 남자고 다른 남자는 아마 키가 작은 절름발의 의사일 거야. 의사일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기술로 왕자의 내장을 제거했지. 나는 친구의 추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린 도착했고 마차에서 내렸다. 잠시 후 이상하군. 마부가 우리 앞에 손님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어. 나는 이상하다고 느낄 겨를도 없이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 괴물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범인을 체포하려고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하숙집으로 왔다. 그들이 오기까지 몇 분 안 남았군. 자네는 연극에 나온 고대신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나는 정확하게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난 변장을 해가며 며칠간 왕자의 행적을 추적했어. 도박장, 매춘, 더러운 행동은 온갖 다 했더군. 어느 날 그 왕자는 고대신의 숭배라는 주제의 연극을 받고 그날 저녁 살해당했어. 우리가 본 연극이지. 나는 곧장 연극에 나온 모든 배우를 조사했지. 그중 제일 의심쩍은 베르네란 사람을 미행했어. 베르네는 매일 밤 도시 외곽의 한 건물에서 미래를 갔더군. 나는 잠입했지. 그곳엔 온갖 기사들, 기괴한 돌상사진, 문서들이 있더군. 왕족들이 고대신이라는 악마를 숭배하며 그 악마를 부활시켜 세계를 통치하게 할 거라고 문서에 적혀 있었어. 그래서 악마 숭배자인 왕족을 유인할 목적으로 연극을 계획했고 그 작전은 성공했지. 정말 왕자가 고대신이라는 악마를 숭배해서 그 연극을 보러 갔는진 알아볼 일이야. 베르넨 곧장 왕자를 알아봤을 거야. 왕가 특유의 얼굴,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하고 그 초라한 극장에 오는 건 이상한 일이니까. 베르넨 연극이 끝나고 왕자를 슈디치의 하숙집으로 유인했어. 그곳에서 미리 대기한 남자가 왕자를 살해한 거지. 우선 키 큰 남자는 눈높이에 맞춰 쓰인 레이첼 글자를 보고 유추할 수 있었어. 그는 그곳에서 파이프를 태웠어. 타지 않은 담배 찌꺼기가 남아있었지. 다른 남자는 발자국을 보고 알았어. 보폭으로 보아 키가 작고 오른쪽 발자국이 더 선명한 것으로 보아 절름발이인 거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베르네도 아니고 절름발이 의사도 아니었다. 심부름꾼이 서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어제 저녁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을 헨리 캠벌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이름은 아니시니까요. 너무 티가 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종사하시는 직업이니만큼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죠. 새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담배가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보통 파이프를 살 때 같이 구매하니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연극의 수익 분배에 대해 전혀 모르는 공연 기획자가 과묵한 전직 군인과 같이 다닐 확률 정도 같네요. 또 건물에서 나간 후에 처음 오는 마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부에게도 귀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왕자를 쇼디치에서 제가 살해한 것은 맞습니다. 이미 제 존재를 아시는 것 같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왕가는 악마를 숭배합니다. 악마를 부활시켜 세상을 통치하게 하겠다는 목적이죠. 그리고 선생님의 친구 퇴역군인은 저를 전에 한번 봤을 겁니다. 왕궁에서 나올 때 겁에 질린 친구분의 표정을 보고 왕궁에서 무언가를 목격했을 거라 예상했고 그날 새벽 제가 찾아갔습니다. 변장을 냈기 때문에 알아보진 못했겠지만 말이죠. 이제 저는 런던을 떠납니다. 서명은 베르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냥이 끝날 때까지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레이첼.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이자는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심부름꾼에게 편지를 건네받은 장소로 안내하라고 하고 뛰쳐나갔다. 모든 기차와 배를 세우고 수색하겠군. 소용없을 거야. 그들은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은닉하고 있겠지. 나라면 그렇게 할 거거든. 그 편지는 태워버리는 게 좋겠어. 이자의 말은 헛소리일 뿐이야. 사람들만 선동시킬 뿐이지. 며칠이 지났다. 경찰은 결국 베르네를 잡지 못했다. 베르네 공범의 신원은 전직 군의관으로 존 왓슨이라 밝혀졌지만 흔적도 찾지 못했다. 여왕은 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범인이 누군지 밝혀낸 것만으로 공을 치야 한다고 했다. 내 친구는 이성적이라 편지의 내용이 헛소리라며 결국 믿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도 왕가가 악마를 숭배한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세계의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호수의 괴물도 왕가의 비밀 집회도